비디오에서는 date와 time을 다룰 수 있는 함수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에서는 date라는 이름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date는 이름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날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날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아규먼트만 바꿨으면은 시간까지도 정확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포맷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함수는요, 날짜와 시간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타임 스탬프를 포맷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ate 다음에 아규먼트로 포맷. 이 포맷은 어떠한 그런 형태로 10분초 연월일을 쓰겠느냐는 거고요. 타임 스탬프는 그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시간대를 얘기하니까 시간 정보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떤 숫자 같은 건데요. 문자로 주어지는 어떤 숫자인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 스탬프는 그냥 숫자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방법을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점 우리가 어떤 디폴트 값을 주지 않으면 이 타임 스탬프는 현재 시간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 정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날짜와 포함된 거죠. 가지고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예를 보는 게 참 좋을 건데요. 일단 그러니까 날짜 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에 문법 설명보다는 실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는 게 먼저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에코 한 다음에 today is라는 문자열 뒤에 이렇게 캐스케이딩해서 데이터 함수를 썼죠. 그리고 그 안에 아규먼트로 지금 아규먼트 문자열을 하나만 주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이 y/m/d 이렇게 세 개의 문자를 줬는데 이것이 바로 연월일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y 다음에 슬래시하고 month 다음에 슬래시하고 day 다음에 슬래시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사이와 사이의 구분자를 이렇게 점으로 줘라, 하이픈으로 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날짜, 우리가 두 번째 아규먼트를 안 준 관계로 현재 날짜에 대한 연월일 정보를 주고요. 요일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이렇게 L이라는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볼까요? D는 해당 날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달에서 01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있을 수 있고요. M은 month인데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이어는 이렇게 대문자로 주면은 사실은 4디지트짜리 1000단위의 년수를 주는 거고요. L은 무슨 요일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한번 실제로 실험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year, month, day가 2020년 9월 13일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슬래시 또는 period 그리고 하이픈 이렇게 구분자를 써서 나타내는 게 있고요. L을 쓰면은 이렇게 Sunday가 요일이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정보가 나오죠. 여기서 그런데 이 year, month, day를 대소문자를 좀 바꾸면 다른 현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y 같은 경우에는 이걸 소문자로 쓰면은 년을 마지막 두 디지트만 2020년이니까 20이라는 숫자가 대신 쓰여질 거고요. 여기 보다시피요. 그리고 M 같은 경우도 대문자 M을 쓰게 되면 month는 month인데 소위 문자로 표현된 그리고 짧은 이렇지 9월이니까 September의 약자인 SAP 이렇게 되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date가 아니라 day 그러니까 요일이에요. 요일인데 짧은 요일 이렇게 Sunday는 L로 표현하고요. 캐피털 D는 이렇게 앞에 세 글자만 Sunday, Monday, Tuesday 할 때 그런 세 문자로 표현된 이런 식으로 YMD라는 L 요 네 개의 문자만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오늘 날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date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ate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현재 시간 정보는 다 갖고 있어요. 그쵸? 디폴트 값으로. 근데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표현해 주느냐 그런 차이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쓰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자, 이와 같은 데이트를 잘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그러한 페이지 정보를 우리가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의 저작권 연도를 이것의 카피라이트는 언제부터 2010년부터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면 매년 현재 연도수를 써야 되잖아요. 참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PHP 코드를 써가지고서 에코한 다음에 데이트 대문자 y 쓰면은 2020이라는 현재 연도수가 쓰여지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다시피 이 카피라이트 2010-2020. 근데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작년에도 2019년이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쓰는데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트가 의외로 그 유용하게 활용되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본 거고요.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시간도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데이트라는 함수 씁니다. 그렇지만은 그 년, 월, 일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 정보도 디스플레이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hour, minute, second, 그리고 AM, PM 이렇게 씁니다. H, hour, 그러니까 시간 정보는 이렇게 소문자 H로 쓰고요. 0부터 그러니까 1시부터 12시까지겠죠. 그리고 I는 minutes는 M, 그 month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디짓을 그냥 씁니다. minutes의 두 번째 문자. 그래서 I가 바로 minutes를 나타내고요. S는 second, 그 몇 초인지를 나타내고요. 당연히 0부터 99초겠죠. 그리고 AM, PM은 이렇게 소문자 A로 씁니다. 이것도 대소문자를 쓸 수 있는데 대문자 H로 쓰면은 0부터 24시까지. 그죠? 그리고 I는 상관없고요. 미니트하고 세컨드는 별로 그 변화 줄 게 없고 A를 대소문자를 바꾸면은 이제 AM, PM이 대문자로 쓰여지냐 소문자로 쓰여지냐 그런 차이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date HISA인데 현재 시간이 그 2시 10분 07초 그 AM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여기 아침 시간 그 11시 반 정도인데요. 지금 이 시간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아마 그 서버 시간이에요. 지금 이것을 그 w3schools.co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는 건데 그 서버의 시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컴퓨터라면 자기 컴퓨터에서의 그 시간 정보가 나오겠죠. 각자 실험해 보시고요. 우리가 실험해 볼 거는 여기다가 24시간 그리고 AM, PM을 대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줄 바꿈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대로 카피해서 Ctrl C, Ctrl V. 자, 이번에는 대문자 H와 그리고 AM, PM 대문자 A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 근데 시간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겠네요. 새벽 2시니까, 그죠? 24시로 표현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다른 때가 되는데, 그건 이따가 또 해볼 건데요. 요런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볼까요? set, 그러니까 date, time, zone, set,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조그만 다른 제가 아직 여기 밑에 있으면 타임존 나오는데 데이트 디폴트죠. 타임존 데이트 디폴트 타임존 데이트 DEFAULT 타임존 셋이라고 쓰고 예를 들어서 미국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AME 아메리카 뉴욕 NEW 밑줄 YORK 하면은 미국 시간은 아마 밤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타임존으로 시간 제가 마지막에 이걸 피리어드 했네요. 그죠? 자, 밤 10시 30분인데 24시간으로 표현하는 그 대문자 H 형태로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22시 30분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기도 좋아요. hour, second, minute은 그 month를 썼으니까 I로 바꾸고 AM, PM은 A로 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다음 그 예제가 지금 우리가 이미 벌써 실험을 해본 건데 타임존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date default time zone set이라는 요 함수를 쓰면은 그 현재 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에이샤 서울로 한번 이번에는 해볼까요? 이 예제에서는 지금 미국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에이시아 서울로 지금 현재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번 바꿔서 하면은 지금 11시 오전 30분인데 제가 스펠링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에이시아 서울이죠. 그러면 오전 11시 30분 맞게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정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그 날짜를 생성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디폴트 값으로 주어지는 현재 시간을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정보를 가지고서 디스플레이 하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의 인풋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MK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타임을 만든다. 근데 시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라는 거는 그 현재 시간, 그 기준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년월일 시분초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MK 타임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MK 타임이 그 소위 출력으로 내주는 거는 타임 스탬프입니다. 타임 스탬프. 그러니까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 어떤 숫자를 하나를 주는데요.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분석할 수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닉스 타임 스탬프를 씁니다. 이 유닉스 타임 스탬프는요. 그 유닉스라는 그 OS 운영 체제를 아실 겁니다. 이 유닉스에서는 그 운영체제 시스템에서는 기준 시간을 사실은 0년 월일을 쓰는 게 아니라 1970년을 기준으로 해요. 뭐 너무 앞에 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몇 초가 지났는지 그 초 단위로 우리가 그 숫자를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타임 스탬프입니다. 그리고 그 타임 스탬프를 활용하면은 현재 시간도 우리가 다시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뭐 연월일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기간을 그걸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함수에서 다 하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 의미만 좀 알면 되고요. 그걸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MK 타임에서는 그 이런 타임 스탬프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연월일 시분초를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hour, minute, second 그리고 month, day, year 이런 순서로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시분초, 그 월일, 년 이런 식이죠. 이거는 약간 좀 그 웨스턴 스타일로 시간 그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년월일이 아니라 연을 제일 마지막에 넣고요. 시분초 넣고 그 다음에 month, day, year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MK 타임 11, 14, 54, 8, 12, 2014. 자, 뭘까요? 11시 14분 54초 8월 12일 그리고 그 2014년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타임 스탬프로 만들어지고요. 그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서 데이트 포맷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년월일 시분초가 어떻게 나올까요? 2014년 뭐 8월 12일 11시 뭐 14분 54초 AM이겠네요. 11시면은 자, 한번 볼까요?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다시피 created date 2014 08 12 11시 14분 54초 AM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시분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타임스탬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현재 시간은 그냥 당연히 그 현재 데이트가 그건데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MK 타임의 디폴트 값은 현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그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주면은 현재 시간이 사실은 들어가는 게 이게 타임 스탬프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현재 시간으로 이 타임 스탬프를 만들 후에 그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포맷한 거죠. Y, MD 이거를 뭐 스몰 y를 쓰고 month를 대문자 m으로 한번 해보고 좀 바꿔보는 겁니다. 그 D는 그대로 놔두고 H는 이런 H를 쓰고요.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시분초 정보가 이런 식으로 2020년 9월 13일 2시 이거 그 서버 타임이죠. 36분 15초 AM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요 A를 대문자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AM, PM이 대문자로 쓰여질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이 그 D라는 그 타임 스탬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직접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줄바꿈 기호를 먼저 쓰고서 헷갈리지 않게 $D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이겁니다.
뭐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5, 9996만 4609라는 숫자인데 이게 바로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이후 지금 몇 초 지났는지 이걸 카운트한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 작업은 이미 그 date라는 함수가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요 숫자를 갖다가 분석해서 년, 월일을 찾아내고 10분초와 AM, PM을 찾아낸 후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바로 date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시간이 그 타임 스탬프로만 숫자로만 주어진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시고 그거는 그 유닉스 기준시부터의 그 지금까지의 그 초 단위의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함수가 있어요. str to tim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string to time, 그죠? 문자열을 시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사실은 문자열을 그 타임 스탬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MK 타임보다는 string to time이 더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 이유를 금방 이해할 겁니다. MK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분초 년월일을 이런 순서에 맞게 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넣는 거 순서 포맷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11시 30분 PM 그 April 15, 2014. 반드시 이 포맷이 사실은 10분초와 그 월, 일, 년 그런 순서로 넣어 있긴 넣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tomorrow, 내일, 그리고 next Saturday, 그리고 앞으로 3달 뒤, 플러스 3 months, 뭐 이런 것들을 이런 string to time이라는 함수는 다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그 MK 타임처럼 타임 스탬프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string time에서는 타임과 그 현재 시간을 두 개의 아규먼트를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10시 30분 PM 에이프릴 15 2014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봅시다. 지금 이거를 타임 스탬프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여기 있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델타 그러니까 달러 D를 갖다가 그 입력으로 해서 date라는 함수를 써서 년월일 10분초로 프린트 해줘 했더니 2014년 4월 15일 10시 30분 PM 딱 나오는죠. 요 시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좀 현재 시간으로 좀 한번 바꿔봅시다. 2020년 그리고 9월이니까 September 그죠? 15일 뭐 날짜가 우연히 똑같네요. 그리고 뭐 10시 30분 PM인데 이거를 대문자 H로 한번 프린트 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year months 뭐 이것도 A는 대문자 A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20년 9월 15일 22시 30분 당연히 그렇겠죠. 요 대문자 H를 썼으니까 그리고 대문자로 그 PM을 그 AM, PM을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해주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str to time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str to time의 사실은 더 큰 용도는 이와 같이 다양한 그 입력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는 데 있는데 이 예제가 아주 유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내일 날짜를 한번 알고 싶다. 그걸 str to time을 tomorrow로 타임 스탬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9월 이거는 그 뭐죠? 그 9월 14 날짜가 지금 그 약간 믹스업 돼 있는데 왜냐하면은 거기 그 날짜입니다. 이거는 서버 날짜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next Saturday. 여기다가 아예 set default 현재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date default time zone set 현재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아시아 서울 로 해놓고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2014 자꾸 나오네요. 오늘 13일 맞군요.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지금 캘린더로 보니까 내일 14일 맞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자, 그러니까 내일은 14일이고요. 그래서 그 내일 기준으로
그 날짜가 나온 거고,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은 언젠가 볼까요? 다음 주 토요일. 다른 걸 잘못 켰네요. 오케이. 다음 주 토요일이 바로 지금 그 19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다음번,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일이네요. 그리고 3달 뒤니까 플러스 3 months니까 12월이 되네요. 9월에서 3달 더하면은요. 그죠? 그리고 오늘이니까 똑같은 그 10분절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 날짜와 그런 그 요일과 그런 그 말하자면 먼스 같은 거를 더 추가해서 새로운 날짜를 만들고자 할 때 또는 새로운 날짜를 지칭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아주 쉽게 이거를 타임 스탬프를 만드는 방법이 str2 time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해볼까요? 플러스 2 days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틀 뒤 15일 잘 맞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며칠 뒤도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응용들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지금 볼까요? 아래에는 6개의 다음 토요일 날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은 결과부터 먼저 볼까요? 앞으로 토요일이 언제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9일, 26일 우리가 달력을 한번 놓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2020년 9월 19일, 26일, 그리고 10월 3일, 10월 10일, 그죠? 당연히 17일, 24일까지 앞으로 6번 그 토요일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해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그 루프를 또 이걸 쓴 건데요. 여기서는 while 루프를 썼는데 일단 시작점과 end date를 한번 요거를 한 줄로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스탬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string to time으로 똑같이 string to time으로 만드는데 지금 토요일이라는 그 string to time 만들면 현재 포함된 주에 현재 주에 토요일이 나오겠죠. 그게 그 19일이고요. 앞으로 6일 뒤인데요. 자, 그래서 start date time 스탬프 만들고 플러스 6 week 하니까 그 6주 뒤죠. 거기다가 근데 언제부터? 현재부터 이거를 타임 스탬프를 여기 주는 이유는 두 번째 타임 스탬프를 이거는 이쪽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스타트 타임 기준으로 플러스 6 해야지만 6주 후가 되는 거죠. 토요일. 이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이건 타임 스탬프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가 엔드 데이트보다 작을 때 숫자니까요. 그죠? 그 요번 주 토요일을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이거는 6주 뒤에 토요일 나타내는 숫자가 요거보다 작을 때까지 그 스타트 데이트 현재 토요일 날짜만 이거 디스플레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MD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YMD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year, month, day를 다 쓰는 겁니다. 2020년 9월 19일 뭐 이거를 또 M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포매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마음대로 포매팅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art date의 여기서 그 string to time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날짜가 매번 바뀌어야 되잖아요. 루프를 돌릴 때마다. 그래서 플러스 1 week이라는 이러한 그 소위 string to time을 사용해서 요 현재 날짜부터 일주일씩 하나씩 그러면은 요 스타트 데이트가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은 일주일 뒤로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 정확하게 일주일 뒤의 날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그러한 응용이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원하는 식으로 바꾸어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앞으로 7월 4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이거는 뭐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그 렉처 노트가 그 4th of July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미 이전 시간이죠. 그렇지만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고서 그때까지 며칠 남았는지 그래서 카운트하는 뭐 D-1, 뭐 D-3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해 나가죠. 그럴 때 쓰는 그러한 좋은 알고리즘인데
자,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7월 14일이 지난 관계로 마이너스 21일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 크리스마스로 바꿔볼게요. December 20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cember 20라면 앞으로 크리스마스까지 며칠 남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98일 남았네요. 아, 요거는 문장이 좀 바뀐 거고요. 죄송합니다. 25, 그리고 이거를 this. 그죠? 크리스마스까지 그러니까 89일이라고 그랬던가? 98 남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로 그 string to time으로 해당하는 그 날짜에 관한 그 시분초, 그러니까 초 단위의 정보를 얻은 거고, 기준점으로부터 그것이 현재로부터 얼마큼 남았는지를 카운트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이를 빼서, 여기에 바로 그 부분이죠. 초 단위로 유닉스 기준시부터 이것의 기준시 빼기 타임은 현재 시간이니까요. 그 현재부터 몇 초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 초를 60초로 빼주면은 분이고요. 60분으로 또 나누어지면은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24로 나누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 단위를 1 단위의 그 숫자로 바꿔주고, 그것에 그 가장 그 소위 큰 값, 그러니까 소위 실링은 그 올림이죠. 올림. 소수점 아래를 올려버려서 그 날짜를 하나씩 그 하나로 카운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시간도 하루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몇 시간 남은 것도. 자, 그래서 이 달러 D2라는 것이 계산돼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98일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그 체크를 위해서, 오늘이 그 September 13일인데 September 잠깐만요. 잘못 썼네요. September 14일 내일까지 얼마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당연히 하루 남았어야 됩니다. 그죠? 원 데이 남은 거죠. 하루 남은 겁니다. 다음 날까지는 만약에 15일까지는 이틀 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다양한 그런 그 함수들이 또 데이트 레퍼런스의 그 여기 링크를 따라가면은 그 데이트 그리고 타임 관련된 함수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지금 우리가 많이 활용한 것이고요. 그 응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또 필요로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참고 삼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